이번 시간에는 임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일주는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이렇게 좀 예술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광천수의 약동성, 창의적인 원숭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임신일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일주를 살펴보면서 왜 이런 임신일주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일주를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물상론적인 측면에서 임신일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상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임수는 이제 우리가 천간을 말하면 갑을, 병정,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경신임계,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갑을병정은 양운동을 하는 양운동을 하는 글자들이거든요. 목화죠. 목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신임계는 음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금수예요. 금수. 금수 운동은 뭐 음운동이죠. 이거는 음운동. 이렇게 음운동을 하는 영역에 있는데 임수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운동을 한번 금운동 끝나고 다시 수운동에 들어가니까 2단계 음운동이니까 음중의 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적인 기운이 임수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이 임수일주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임수일주와 신금이 만나는 이 조합은 어, 물상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제 물은 큰 강, 이 임수는 큰 강인데 큰 강가에는 원숭이, 신금, 원숭이 동물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검은 원숭이. 근데 검은 원숭이가 잘 없죠. 뭐 굳이 말한다면 뭐 유인원들, 그 고릴라 뭐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 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검은 원숭이, 뭐 유인원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강가에 있는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상징, 원숭이는 보면은 재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임신일주는 그런 뜻, 그 강가에 있는 원숭이의 물상으로서 강가에서 이렇게 노는 원숭이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물상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그 물상적으로 그렇고, 또 이게 이제 신금이 바위예요. 바위, 경금, 바위에서 솟아오르는,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이런 거라서 일종의 분수대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광천수예요. 이게 광천수. 이게 가공되지 않는 돌이니까, 원석이니까, 양금이니까. 그래서 바위 틈에서 샘이 큰 물이 솟아오르는, 그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광천수의 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백이 좋고 힘차고 씩씩하고 그런 일주가 임신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 많고, 또 제주도 많지만 그 어떤 그 역동성 이런 것도 또 갖추고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런 일주가 임신일주가 돼요. 물상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임신일주는 광천수의 물상이고, 또 강가의 원숭이로서 다재다능한 일주. 그래서 임신일주들은 보면은 보통 노래나 춤이나 하여튼 예체능에 관련되는 데서 상당한 소질이 보통 있어요. 이게 꼭 예술가로 어떤 직업적인 그런 걸 갖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임신일주들은 노래나 뭐 춤이나 또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예체능,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 쪽에 체육은 이제 그 다음 얘기고요. 이제 음악이나 미술 쪽에서 상당한 보통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또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중에서 임신일주가 많다는 거죠. 다재다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왜 그런가, 이거를 이제 차츰 우리가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간과 지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냐, 무정하냐, 이 관계가 얼마나 유정한지 또는 무정한지를 보고, 그 관계, 이 배우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임신일주는 양간이에요. 갑병무경님을 우리가 양간이라고 하죠.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중에서 갑병, 무, 경, 이거를 양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간들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노선, 스스로 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혼자서 뭐 하고 자기가 정복하고 개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중에 갑이나 병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양운동하는 영역에 있는 목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경을 지나서 이 임은 마지막이에요. 금수, 이게 음운동 하는 중에서도 임수는 그 뒤에 이 두 번째 임이 중에서도 음이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양간이지만 그 양적인 어떤 그 적극성, 그 뭐 독자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일주는 일간이 양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금이 이렇게 생조해주는 이거를 그렇게 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일주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신금이 생해주는 것을 반기는 편이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이나 이런 데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괜찮은 편. 그리고 이제 이게 남자라면은 처의 내조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여자라면은 남편의 내조 또는 남편이 나를 굉장히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고, 그 관계도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간과 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요. 두 번째, 이제 일지 십신이 금생수 하는데 얘가 양인데 신금도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이거는 편인이에요. 생해주는 관계에서 편인이 되니까 편인의 속성이 비교적 잘 나온다는 거죠.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가 편인을 가진 일주가 병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병인 일주도 이것도 이제 인목에서 목생화에서 목화통명 할 때 이게 이제 편인의 기술인데, 이 병인 일주나 또는 정묘 일주, 이것도 편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묘일주는 이제 음간이니까 뭐 편인성이 잘 나오는데, 병인일주보다는 훨씬 임신일주는 똑같이 일지 편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일주는 훨씬 편인성이 병인일주보다는 잘 나오는 그런 일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편인성이 강하다는 거는, 편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재주죠, 재주. 사람이 그 재주가 많고 재치가 있고 또 그 뭐 어떤 특수한 기술을 익혀서 뭘 하는 그런 기술의 조예가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신일주는 언어를 공부해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에 능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편인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편인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기운, 의심하는 성질이거든요. 의심하는 십신이에요. 의심한다는 거는 뭐냐?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의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고, 그게 이제 나쁘게 작동하면 잔머리 이런 건데, 보통은 굉장히 사고력이 깊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천문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오히려 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의심하고 그 조심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신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나 이런 데서도 발군의 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임신일주가 돼요. 그러니까 편인성이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외골수죠. 외골수. 편인이니까 외골수고 집착하고 뭐 이런 면도 있어요. 되게 고집세고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임신일주는 신금의 편인성이 잘 드러나서 굉장히 나름 유머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인성인데도 불구하고 편인은 상관과 굉장히 비슷해요. 상관과 비슷해서 굉장히 융통성이나 기지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편인은 일단 의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게 작동되면은 잔머리로도 되고,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이 되죠. 걱정이 많고, 그래서 걱정이 많다 보면은 항상 우울해져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종교에 굉장히 심취하는 수도 있고, 뭐 그냥 산속에 가고 싶은 생각,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신일주는 대체적으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여자가 만약 임신일 주면은 모여갖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뭐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임신일주의 그 일지 십신의 특성, 편인이 그렇게 편인이 좀 잘 강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태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임수일간이 신금에서 어떤 자리에 있냐. 임수는 어떻게 돼요? 신, 자, 진. 여기에서 삼합을 해요. 이 임신일주의 임수는 양수니까 이것이 삼합. 삼합은 신자진에서 여기서 생지, 신금에서 생지, 자수에서 왕지, 진토에서 묘지가 되죠. 이렇게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신금은 여기서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생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일주가 아까 제가 굉장히 씩씩하고 힘차고 광천수다 그런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임수가 신금이라는 생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지에 앉아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온순해요. 온순하면서도 다재다능하고 또 민첩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힘차고 씩씩한 그런 기운을 뿜기 때문에 뭐 운동선수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임신일주는 그런 성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생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지에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온순하기도 하고 인기도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성격이 크게 모가 나지 않으면서 다재다능하고 민첩하고 그런 사람, 또 눈치도 굉장히 빠르죠. 편인이니까 편인성이 잘 발현된다는 말은 눈치가 백단이라는 얘기예요.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편인들은.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살로 한번 따져보면은, 임신일주의 신살은 뭐냐? 이 신금은 인신사해 중에 한 글자이기 때문에 역마살이죠. 그 역마에 있는 거예요. 역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이동도 많고 또 이사나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 그런 뭐 성향들을 가진다고 봐요. 그래서 임신일주가 이제 주로 적합한, 적성적으로 맞는 직업이라는 것이, 보통 편인을 강하게 쓰니까 이제 교육 분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편인이 강하게 나오니까 의료계통이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물리치료사 이런 일을 하면 좋고, 그 외에 특수한 어떤 기술, 뭐 요가 같은 거, 요즘 같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하나의 특수 기술이에요. 스포츠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 기술 또는 뭐 어떤 전문 기술, 그런 거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면 좋고, 그 외에도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 같은 어떤 그 무관 계통의 직업도 임신일주는 잘 맞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주가 굉장히 힘이 넘치는 일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면은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임신일주는 보통 이제 임신일주 자체는 대체적으로 일주만을 보면 사람이 뭐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임수는 물이기 때문에 결속력이거든요. 어떤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을 이끄는 그런 힘, 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종이 같은 거 붙이듯이, 침발라가 붙이듯이 이게 결속시키는, 분리가 아니라 결속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결속력이 굉장히 좋고, 이래서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그 이 지장간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제 임신일주를 보면 임신일주 속에 무임경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무토는 칠살이고 임수는 비견이고 경금은 인수니까 기본적으로 경금 인수에 대한 편인성은 나와요. 편인성이 강하게 나오는 일주고, 그 외에 여기에서 비견성, 그러니까 남들과 더불어 뭘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좀 약해요. 남들과 더불어 뭘 하거나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친다든가 하는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칠살적인 이런 성향, 무토의 성향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토국수 해가지고 임수를 죽여버리고 무토는 있으니까. 이 임수는 양간이지만 운동에 있는 운동을 하는 양간이기 때문에, 칠살의 그 칠살이라는 평관, 무토의 그 압제, 그 통제, 무토의 그 극제를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칠살적인 성향도 좀 나오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무관계통,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직업,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횟집, 뭐 정육점 또는 뭐 고고학자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서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임신일주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어
그 용신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그 용감한 그 원인,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거죠. 원인이고, 동진서죠. 동쪽으로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나갔다 서쪽으로 달리고 하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면서 일지 이 신금 역마살 때문에도 그런 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재질이 과인하다 그랬어요. 재질, 그러니까 재주가 덕을 넘는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덕망보다는 그러니까 재주가 사람을 능가해 버리면 좋지는 않죠. 그만큼 다재다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주를 믿고 까불다가 경거망동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성이입해요. 한 개는 성공하지만 두 개는 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주를 과신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몰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신일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왜 우리가 처음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이런 거를 얘기하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 분석해본 걸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원숭이 또는 재주 많은 원숭이니까 그 재주를 너무 믿고 일을 막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신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